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럽연합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속내를 속 시원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왕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빨리 끝나면 미국이 모든 관심을 중국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이 진짜 모스크바를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라면 분쟁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그렇게 됐다라면 미국이 중국에 관심을 돌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이는 카야 칼라스가 맹하다고 느꼈는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차르그라드는 베이징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분쟁을 연장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또한 나름의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형태로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위협론을 내세워 군국주의에 발을 내디딘 이상 지금 와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실익을 얻습니다. 유럽연합이 강대해져 미국의 경쟁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브라셀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망한 유럽으로부터 산업을 강탈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브라셀에서 칼라스와 4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정중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편협한 에스토니아 출신인 그녀는 왕이로부터 현실 정치에 대한 여러 강의와 역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EU 관계자들은 왕이 외교부장의 강경한 발언과 솔직함에 매우 놀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중국에서 열리는 EU 수교 50주년 기념 정상회의 3주 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카야 칼라스는 어처구니없게도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역 봉쇄를 가하는 동시에 무기, 탄약, 정보, 재정 등 모든 면에서 키예프를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맹한 소리만 했습니다. 중국은 모스크바와 키예프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 중재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말로는 전쟁 종식을 떠들지만 싸운 김에 더 싸우라는 속내입니다. 카야 칼라스 등이 눈치 없이 계속 맹한 소리를 하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브라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정상회담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대한 불법 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 2곳을 처벌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위협에 불만을 표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차르그라드는 왕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카야 칼라스를 빌리키 디플로맛, 위대한 외교관이 벽에 박치기를 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빌리키는 사전적으로는 위대하다는 의미지만 잘났다는 조롱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참고로 북한말로 잘났다는 말이 윌리키입니다. 러시아어의 V를 북한은 W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블라지미르 푸틴을 울라지미르 푸틴이라고 합니다. 차르그라드는 잘나면서 끔찍한 카야 칼라스가 빚에 얽매이지 않고 베이징의 상호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칼라스는 또 유럽연합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과 인권 침해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또 산업 스파이 행위 등 중국이 유럽에 가하는 복합적인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왕이가 듣고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국의 성명에 따르면 칼라스는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모든 물질적 지원을 긴급하게 중단하고 브라셀의 전제 조건 없는 휴전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왕에게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은 어쨌거나 유럽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2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베이징은 또 유럽연합과 워싱턴 간의 경쟁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요인입니다. 베이징은 줄곧 유럽 통합 과정을 지지해왔으며 EU와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무역 및 경제협력과 상호 신뢰를 심화시키며 차이점을 없앨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이 모든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EU를 다극화된 세계의 중요한 중심으로 보고 EU에 대한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즉 유럽연합이 왜 그렇게 미국에 질질 끌려가느냐, 국제 무대에서 독립된 플레이어 역할을 하라는 조롱 섞인 충고입니다. 결론적으로 베이징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현재 형태로 가능한 한 오래 지속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자국산 민수용 드론과 예비 부품들을 모스크바와 키예프에 팔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군용이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 뭐라 항의하기도 힘듭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최대한 힘을 빼야지만 타이완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유롭습니다. 미국이 중동에도 발을 거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여력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젤렌스키 정권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발이 닿는 곳은 무조건 러시아 영토라면서 네오나치 정권을 싸그리 청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키예프에는 구원의 휴전이 없을 것이며 트럼프에게도 줄 선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